할 때, 그 후시 녹음을 할 때, 입모양을 안 맞춰도 그 입모양을 안 맞춰도 되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거나, 사운드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무적의 캐릭터네요. 박정민 배우는 신효 배우한테 맨날 야 뭐하러 나오냐? 그냥 AD 할 때만 나와서. 그 지금 이제 이 연기도 동의를 감독님 컨펌을 받지 않고 이렇게 준비해 와서 했다고 하셔서 이제 연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제 또 배우님들 모시기도 했고 그래서 이 그 만화와 달리 영화에서도 정영이의 얼굴을 끝까지 안 보여준다는 선택이 그 결정이 쉬웠을까? 왜냐하면 이게 앵글의 제한을 부르잖아요. 그걸 안 보여주려면 그리고 또 영이라는 인물을 좀 계속 대상화하는 그녀의 얼굴이 안 나옴으로써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감독님한테는 그게 선명한 초이스였는지 아니면은 조금의 좀 영화로 옮겨가면서 이걸 바꿔볼까 하는 생각은 없으셨는지. 이 영화에서 이 영화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유일하게 그거였어요. 정령의 얼굴을 마지막 직전까지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게 유일한 컨셉이었고 사실은 뭐 예를 들자면은 이 영화의 목적은 사실은 이명규라고 하는 인물의 어떤 뒤틀린 내면으로 관객을 안내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뒤틀린 내면 깊숙한 곳으로 사실은 데려가기 위해서는 이명규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명규의 그 뒤틀린 내면의 근원 에너지는 사실은 정령이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명규의 뒤틀린 내면의 동력이란 말이죠. 근데 관객에게 정령이 얼굴을 보여주고 이명규의 내면으로 인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였어요. 관객도 사실은 이명규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야지만이 이명규를 이해하면서 그 뒤틀린 내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게 유일한 컨셉이었고 마지막에 얼굴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거는 사실은 명확한 선명하게 있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그 문자적인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문자로서 어떠하다. 근데 사실은 마지막에 제가 만화를 만들었을 때도 정령이의 얼굴을 독자한테 보여줬는데 또 독자는 물어봐요. 이게 어떤 얼굴이냐? 라고 물어봐요. 자기가 눈으로 봤는데도 시각 정보에 대한 걸 또 물어본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눈으로 봤다고 하더라도 규정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문자적으로 규정되기 바란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규정하고자 하는 자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격하게 만들어야 되고 판단하게 만들어야지 그걸 이제 제가 문자적인 방식으로 규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보여주지 않는다. 이거는 명확한 규정이에요. 이 영화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 예를 들면은 영화 보고 와서 야 그래서 그 얼굴이 어때? 하면은 야 끝까지 안 보여줘 라고 하면은 명확한 규정이거든요. 근데 보여주는 거는 시각 정보잖아요. 그거는 말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목격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극장을 가야 된다. 그런 깊은 계략이. 근데 저 사실 이 엔딩에 대해서 이제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신 관객들도 엔딩은 조금 좀 의문이 남는다라거나 뭔가 좀 덜 해결된 느낌을 받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이따 관객 여러분이 질문 기회 가지실 때 더 감독님한테 묻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 또 이제 보완해서 질문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배우한테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연기라는 거는 이 안에 경험을 못 해보셨더라도 어떤 제한과 또는 반대로 자유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두 분은? 만약에 정영이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연기할 때는 보통 그 제한과 자유가 되게 똑같은 비중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책임지고 이 모든 영역을 뭔가 핸들링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어쨌든 있기 때문에 샷 안에서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떤 제약이 생기면 그만큼 저는
책임감을 조금 더 빼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게 뭔가 영화를 만드는 거랑 비슷한 이야기 같긴 한데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뭔가 빼앗긴다고 느끼면 너무 힘들어질 테고 내 악기 하나를 뺏긴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신경을 안 쓰고 다른 것들로만 할 수 있다 하면 이거를 뭔가 새롭게 받아들이고 좀 더 재밌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전순희 배우님은 또 1인 2역 선배시잖아요. 그러네. 1인 2역 선배. 하이디와 수인이 그렇게 보면은 또 박성민 배우도 물어보면은 이제 1인 2역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박성민 배우 얘기했던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 역할하는 날에는 아들만 찍고 아버지 역할하는 날에는 아버지만 찍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헷갈리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 수인과 하이디는 수시로 왔다 갔다 더 헷갈렸을 것 같은데. 근데 1인 2역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때도? 제가 할 때 네.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그때 기생수 더 그레이 때 많이 했던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사람 2명을 1인 2역을 하는 거랑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을 이 2개를 연기하는 거랑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제 생각일 뿐이지만 박정민 배우님이 하신 1인 2역이 훨씬 더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만큼 저는 되게 부러웠어요.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단순히 2명의 사람을 연기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게 나의 아버지라는 점이 되게 흥미롭고 되게 진짜 생각할 게 많았을 것 같고 그만큼 또 재미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구경환 배우님은 어떠세요? 얼굴 없이 연기해라. 그러면 보여줄 것 같아요 일부러. 농담이고 오히려 더 현장에서 항상 천안 감독님과 감독님을 상대 배우를 믿지만 저는 너무 더 즐기고 더 물어볼 것 같아요. 천안 감독님한테 제 블로킹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엣지이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제 의도가 잘 전달됩니까? 그래서 천안 감독님에게는 뭐 동선이나 블로킹에 대해서 좀 많이 여줄 것 같고 감독님한테는 이게 정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지 나의 움직임이 혹은 너무 과하진 않는 건지에서 여쭤볼 것 같고 뭐 손희 씨랑 함께 한다면 손희 씨한테는 괜찮으냐고 상대 배우한테도 여쭤볼 것 같고 그래서 훨씬 더 함께 만드는 재미와 더 누군가에게 원래 의지를 하거든요 연기할 때 상대방에게. 근데 더 많은 의지를 할 수 있어서 이거 더 신나는 작업이겠다. 더 함께 만들어가는 느낌이 더 들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그러면 이제 도구가 목소리만 신현빈 배우한테는 이제 남은 셈인데 왜 수인하고 하이디 말투도 여러 버전으로 준비해서 감독님한테 물어보셨다고 제가 이제 본 것 같은데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이 정영이의 목소리 연기가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뭔가 사운드를 만지셨을 수도 있긴 한데 이 정영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의롭고 정말 이제 꺾이지 않는 마음의 화신 같은 어떻게 보면 정말 드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맞는 말을 하는 건 알겠는데 그 모든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약간 그리고 그 존재를 무시하고 싶고 짜증을 내고 싶은 자신한테 또 약간의 죄의식이 들게 하는 그런 말투, 그런 발성 이런 게 약간 이 어절 하나하나를 좀 느리면서 느리적 하면서 성가시게 만드는 이런 말투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게 아까 배우가 이제 컨펌 안 받고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감독님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 목소리 어떻게 찾았나? 신현빈 배우가 찾았죠. 저는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그 전에 얘기를 좀 하긴 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얼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봤던 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잡을 것이냐, 앵글에 대한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봐서
어디 중심으로 잡을 것 같다. 그래서 신현빈 배우가 그러면은 자기는 손이라든가 어깨를 좀 많이 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어깨를 많이 써야죠. 네, 진짜. 전체적인 쉐입이 약간 이렇게 좀 구부정한 느낌으로 좀 갈 것 같다. 이제 그런 전체적인 쉐입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 저는 이제 아이 뭐 좋아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첫 대사를 하면서 어쨌든 그 쉐입에 맞는 목소리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첫 촬영 때 이렇게 들어봤는데 약간 쉽게 얘기해서 어눌한 말투잖아요. 그렇죠. 네, 어눌한 말투여서 어쨌든 그 정령이, 그러니까 신현빈이란 배우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몸과 그녀가 만들 수 있는 그 몸의 쉐입과 목소리가 어떤 정령이라고 하는 인물을 좀 찾은 느낌이었죠. 그렇군요. 해열할 때, 그 후시 녹음을 할 입모양을 안 맞춰도 때, 그 입모양을 안 맞춰도 되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거나, 사운드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무적의 캐릭터네요. 박정민 배우는 신현빈 배우한테 맨날 야 뭐하러 나오냐? 그냥 AD 할 때만 나오고. 아 진짜. 아 근데 뭐 뭘 얘기하려고 잊어버렸어. 예, 두 배우님이 이제 이 얼굴의 캐릭터들이 여럿이 있는데 젠더, 나이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내가 하나를 골라서 좀 연구를 해보고 싶다고 흥미를 느끼는 인물이 하나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저는 박명신 선배. 예? 박명신 선배. 아, 이모, 이모. 작은 이모. 근데 박명신 배우는 정말 그런 역할이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박명신 선배가 제가 이제 부산행 이후로 처음 이제 만나게 됐는데 오시자마자 아유 영 감독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난 이런 역할만 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감독님은 이제 이모 두 분. 지금 뺏겨가지고, 그러면, 저는, 그 얼굴 안에서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연극을 했는지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 동안에게. 이게- 피복 공장. 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계속 그 못되게 연극을 했는지 동안에게 보이는데, 그 와중에도 정말 진실되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물 중에 한 인물을 해보고 싶어요. 네. 동안에게 둘의 따뜻했던 아름다운 모습들을 얘기해 주는 사람. 인물을 추가하고 싶으시다는 말씀. 거기 좀 한 명 있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다음 분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너무 식상한 답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같은데 아까 드린 말씀을 비슷하게 너무 어려울 것 같지만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나이고 엄마이고 그런 그렇구나. 연기를 해보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왠지 그런 연기를 하기에 필요한 경험이나 감정이 전소희 배우 갖고 있을 것 같아. 마음대로. 해자고 저는 현장에서 감독도 배우라고 생각하거든요. 감독님은 현장에서 그래도 항상 이 배우들의 컨디션을 위해서 항상 스탠딩 코미디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보면서 와 감독님 저 그 안에 굳이 얘기하면 그 라커룸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감독들도 보면 다 항상 동기부여해서 연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배우들을 기쁘게 해주시는데 그래요? 그래서 나도 그러니까 좀 연상호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 오해하시는 거는 배우들을 기쁘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재밌어서 되게 재밌는 거 좋아하세요. 연기를 뭐 이렇게 시연하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그냥 분위기를 좋게 아니요 그냥 꽁트를 해요. 꽁트 영화랑 아무 상관없는 상황극을 혼자 상황극을 하신다고요? 예. 어떤 예를 들어 주실 수 그냥 뭐 남의 뒷담화 뭐 이런 거. 가끔 이렇게 그 흥행할 때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모니터실로 이렇게. 그리고 희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 편집되기 전에 영상에 ADR을 본인이 붙여가지고 액션씬 같은 경우에는 왔다 그래서 막 혼자 전혀 다른 스토리의 효과음 이펙트를 영상이. 넣으시기도 하시고 방해. 예. 실제로도 찍을 때 뭐 예를 들자면은 전화 역할 이런 거 있잖아요. 전화 상대방? 전화 상대방 제가 해요. 이상하게 일부러 여보세요 막 이렇게. 왜 자기 영화를 회방을 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장애물 이런 데도 잘 되나 보자. 그걸 뚫고 나와야 된다.
저는 배려라고 생각해요. 배우를 강하게 긴장돼 있을까봐 네. 본인이 이제 저는 유머가 가장 큰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맞죠. 끊임없이 유머를 하루 종일 날리다 가시니까 그래서 저 감독님은 항상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배려가 있으시다. 네. 그게 공포를 이기는 방법이거든요. 저는 누군가 유머를 하고 있으면 항상 이렇게 멋진 연기자다. 선해주는 배우랑 함께 하시니까 정말 영화 운이 좋은 영화의 신이 사랑하는 감독인 것 같아요. 뭘 해도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해주는 그런 배우들과 함께 하고 계시니까. 아니 근데 1인 역을 얘기하다 보니까 반대로 저는 좀 그 백주상 사장 역을 왜 두 배우가 굳이 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궁금했어요. 아, 혹시 스케줄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두 배우가? 예, 노역은 다른 배우가 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중년 남자와 노역은 그 정도는 성인 배우는 같이 그냥 분장만 해서 하잖아요. 근데 굳이 그런 건 어떤 다른 너무너무 변해버린 어떤 외적인 모습을 그 감독이 필요로 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일단은 임성재랑 박정민이랑 동갑입니다. 아, 그 백 사장님 역의 임성재 배우님하고 박정민 배우가 동갑 87년생이에요. 그건 몰랐네요. 임성재 배우가 들으면 정말 슬퍼할 것 같아. 야, 노역도 너 어디가 해도 된대. 그냥 몰랐다고 하셨어요. 아, 일단은 그 백주상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어쨌든 뭐 악한 인물처럼 나오는데 뭐 일단은 그의 지금의 모습이 사실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권력자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때의 죄를 이미 받아버린 듯한 느낌?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저는 이미 죄를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화를 할 때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게 되게 무서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이제 쪼그라들었는데도 아, 그 눈에서는 여전히 그 상대방을 그 멸시하는 눈을 가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오늘 당장 죽어도 절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죽을 것 같은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과거의 백주상과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원래 이제 원작 만화에서도 이제 엄청나게 맞아요. 뭐 삐쩍 마른 어떻게 보면은 막 그 괴물 같은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런 이미지를 좀 찾았던 거죠. 아, 그럼 의도 처음부터 두 배우를 쓰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군요. 그쵸. 몸도 변하고 네. 완전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으로.